$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8분 지나고 있고요. 오랜만에 이분과 함께합니다.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다시 돌아왔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2주 만에 밖에 나왔습니다. 2주 만입니까? 네.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아프셨다고.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 잔당들이 남아서 여기저기를 좀 괴롭히고 있어서. 이 오미크론이 증상이 굉장히 미미하다라고는 하지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미미하지 않아요. 네. 미미하지 않습니까? 네, 미미하지 않습니다. 네. 그 파파 정도 하나요? 죄송해요. 파파 이상인 것 같고요. 이상이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두통에 어지러움증이 겹치면서 지난주에 출근을 못했어요. 집에서 재택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어서면 핑 도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또 인터넷에 많이 올려주신 거 보면 설사도 많이 하시고 또 피부 발진도 많고 그러니까 증상이 되게 많은데 다행히 저는 설사는 아니었는데 변비가 또 왔어요. 저는 원래 변비가 없거든요. 잘 못 드셨나 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빨리 나으려고 잘 먹었는데 오히려 변비가 와서 또 고생을 하고 어지러움증 때문에 출근을 제가 못할 정도였으니까 엄청 심했고요. 그리고 격리가 풀리고 나서 더 아팠어요.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회사로 다시 나와야 한다라는 그 압박감에 더 아픈 거 아닐까요? 그건 오늘이 그런 것 같고요. 지난주는 그래서 그러니까 편하게 좀 마음 편하게 있으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오히려 몸이 불편하니까 더 마음이 또 더 불편해지는 거죠. 하루빨리 또 완벽하게 또 완치가 조금씩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빨리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TF 얘기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불확실성의 시대, 주목해야 할 관련한 천연 자원 관련한 투자 전략. 그러니까 요즘에 관련해서 다들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이미 사실 되게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요. 2주 전에 제가 에너지 관련해서 유가 관련된 기업들, 에너지 기업들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댓글로 이미 많이 올랐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느냐 했는데 2주 사이에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14%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일단 지금 전쟁 상황에서 전시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더 오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좋겠고요. 또 주말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걸 봐서는 빨리 끝내려고는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빨리 손을 들고 나올 것 같지는 또 않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는 계속 백기투항하는 거잖아요. 계속 오늘도 뉴스 보면 우크라이나 쪽은 협상 중이다라고 하는데 러시아는 아니다, 우리 내일부터 할 거다, 월요일부터 협상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서로 약간 그 신경전을 또 벌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주 FOMC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발표도 있는데 가장 초점이 되는 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동향 앞서 자우섭 부사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전쟁 3주차를 맞아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변동성이 더욱 커지는 모습 보였고요. 또 다우는 5주째 하락했고 올해 들어서는 벌써 9%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정규시장 마감 후에 지수 선물도 또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2% 넘게 하락하면서 끝나서 잠시 후 이제 또 지수 선물 시장 개장을 할 텐데 지금 전쟁 상황을 봐서는 역시나 오늘도 약세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2022년 들어서 지수 등락률 살펴보면 나스닥이 한 벌써 18%, S&P 500이 12% 정도 빠졌고 러셀 2000은 그나마 최근에 덜 빠지고 좀 오르는 모습 보이면서 12% 정도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매주 보여드리는데 에너지가 제가 이 에너지 섹터 지지난주 보여드렸을 때 얘가 23%였어요. 근데 2주 만에 에너지가 거의 37% 이상 올랐고 유틸리티가 오히려 지난주에 좀 약간 강보함 나타내면서 유틸리티가 더 올라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니, 워런 버핏의 버크셔 서웨이는 그 기업 뭐죠? 9% 올랐어요, 지난주에만. 더 산 기업.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더 샀더라고요. 그 얘기 나오면서 아니다라는 거죠. 같이 올랐는데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오히려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에너지가. 이렇게 보면 진짜 주식을 해야 되나, 미국 주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오히려
국내 증시가 어떻게 보면 더 강한 모습을 지금은 보이고 있어서 네. 역시 그래도 국내가 낫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저도 제 계좌를 안 열어본 지가 벌써 한 달 이상 됐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 그게 좋죠. 네. 그리고 상황만 계속 체크를 해주시면서 상황 보시고 제가 매일 아침에 또 그 마감 시장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네. 내용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네. 올해 들어서 누적 수익률을 좀 살펴봤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S&P 500 등락률을 살펴보면 에너지가 독보적으로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올해 들어서 이제 9% 뭐 나올라 상승하고 있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 제가 네모 박스를 네모나게 그 쳐놨는데 네.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얘도 한 20% 정도 올랐습니다. 올해 네. 들어와서 네.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원자재 오늘 말씀드릴 원자재 관련 그리고 방산주 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아니 ETF. 저는 근데 궁금한 게 네.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의 그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거의 50%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도 애플이 13% 가까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9% 올랐다라는 거는 굉장한 선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마 5월 그 주주총회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대부분 이 그러니까 금융 투자 포트폴리오에 관심을 많이 갖고 보시잖아요.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이코라든지 네. 여러 사업을 보험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철도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조 관련 또 서비스업, 보험 그리고 뭐 부동산 이런 서비스도 되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수익을 계속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자체에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고 보셔야 할 거고요.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평가 때문에 분기별 손익에 영향을 일부 미치긴 하지만 버크셔 해서웨이가 영위하는 사업들은 여전히 계속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기업들이 보시면 혹시 되겠습니다. 비상장이죠? 비상장 대부분은 비상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네. 돈 잘 번대요, 근데 맞아요. 그런 사업들이. 네네. 그거 나중에 또 특집으로 네네. 한번 그건 특집으로 한번 해. 제가 따로 네. 따로? 한 4월 5월 버크셔에서의 주주총회 전에 4월 중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 ETF의 올해 네. 등락률을 봐도 또 네, 에너지 일단 관련해서. 좌측 중단에 보시면 이제 박스 쳐놓은 게 에너지 섹터 수익률 XOP 올해 들어서 32%, XLE가 38% 올랐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 XM이라고 오늘 소개해드릴 건데 이게 광산, 채굴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예요. 얘도 뭐 33% 가까이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고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 글로벌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채굴 기업들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 또 생산 기업들 그리고 커머더티 관련 기업들은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그 점 포인트를 좀 보시고 해외 시장 중에서는 독일이 최근에 지난주에는 독일이 많이 올라왔는데 올해 들어와서 보면 브라질 주식 시장이 한 18% 정도 올라왔습니다. 오히려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전쟁 이슈로 해서 오히려 수혜를 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FOMC보다 전쟁 상황에 따라서 유가를 계속 보셔야 되겠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FOMC는 대부분 지금 25bp 인상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것만 더 참고하시면 좋을 거고 전쟁이 계속되면서 에너지하고 원자재 가격이 변동성이 더 커질 거니까 이 점 인플레이션에 영향 미친다 보시고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지난주에 니켈이 거래가 중단됐는데요. 정말요? 오늘 월요일자로 다시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된대요.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중단시킨 네. 건가요? 그래서 니켈 가격이 또 다른 원자재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니켈의 움직임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번 주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발표했는데 그것보다는 역시 전쟁 상황에 더 포인트를 두고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그래서 뭐냐 천연자원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국내에 많이 그나마 좀 알려진 기업들은 XME라고 해서 금속하고 채광 기업에 투자하는 ETF, XM이 앞서서 보여드렸지만 요 ETF 외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천연자원 하면 에너지 있고요. 그리고 금속, 또 기금속, 금, 은, 거기다 우라늄,
철광석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고민했던 게 커머더티 선물 현물에 투자하는 ETF를 소개해드릴까 아니면 천연자원에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소개해드릴까 하다가 일단 기업 중심으로 좀 살펴보는 게 좋겠다 맞아요. 싶어서 저는 그 가격의 움직임에 네. 따라서 선물 시장에 투자하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파생 상품이고 네. 거기다가 네. 그리고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은 이 다음 분기 다음 분기에 영향을 미치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뭐 연간 기준으로 본다면 그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는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해서 천연자원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네. 5개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네. 특히 저도 요 GUNR이라는 ETF는 사실 좀 낯선 ETF긴 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다양한 천연자원에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한 $45 정도 되고요. 네. 운용자산 규모도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크네요. 국내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ETF가 아닌가 싶고요. 현재 배당도 한 3% 이상 차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XME는 금속 채광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현재 한 $34억 정도의 운용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에너지 가격,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이 그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 천연자원 중에 하나가 바로 우라늄이잖아요. 네. 우라늄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URA도 현재 운용자산 규모 $18억 정도 되고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요거는 연 기준으로 배당을 주는데 한 5.6% 정도 배당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IGE라고 해서 이거는 북미의 천연자원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약 $8억 8천만 운용자산 가지고 있는데 제가 IGE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러시아라든지 각 국가들이 자국의 천연자원에 대해서 이제 수출에 대한 제한을 많이 걸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걸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IGE도 상대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IGE의 주가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이 뒤에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SLX는 과거에는 많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제 철광석 그리고 철강 업체에 투자하는 ETF인데 최근에는 사실 그게 관심이 없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엔데믹으로 가면서 원자재, 소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철강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산업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구리하고 이제 철이니까 철에 대한 관심도 가지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SLX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배당도 연 기준으로 한 6% 이상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요 ETF의 투자 대상하고 섹터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 GUNR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천연자원, 채굴과 생산업체에 두루두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가 51%, 에너지 29% 정도 되는데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112개 정도로 돼서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XME 같은 경우에는 S&P 500에 속해 있는 금속과 채광업체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32개 기업 보유하고 있고 URA는 글로벌 우라늄 채굴 및 원자력 부품 생산 업체, 그러니까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비중이 5%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8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GE는 111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천연자원 관련 업체들에 투자하는 ETF. 그리고 SLX는 글로벌 철강 관련 업체에 투자하고 있고요. 25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요 기업들의 이제 보유 종목은 사실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좀 낯선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GUNR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하고 주요 천연자원 관련된 기업들, 리오틴토라든지 코테바, 발레 이런 기업들 보유하고 있고요. XME도 뭐 알코아라든지 우라늄 에너지, 뭐 로얄 골드 등 이제 관련된 금 채굴 광산 업체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RA는 카메코, PHYS, 뭐 넥스젠 에너지 등 그 우라늄 관련된 기업들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IGE는 쉐브론, 엑스모빌, 코노코 필립스 이렇게 해서 그 외에 프리포트 맥모란, 뉴몬트 등 에너지하고 뭐 채광 기업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LX는 발레,
리오틴토, 뉴코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스틸, US 스틸이라고 흔히 하는 철강 업체들 관련 기업들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수익률이니까 네. 수익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UNR 같은 경우에 올해 들어서 한 15% 이상의 주가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XME 같은 경우가 올해 들어서 30%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URA도 2월 달까지 많이 오르다가 3월에 조금 주춤한데요. 13% 상승했고 IGE 26% 그리고 SLX가 18% 올랐는데 최근 3개월을 살펴보면 XME 같은 경우에 거의 38% 정도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최근 1년 단위로 보면 URA가 50% 이상의 주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 이게 숫자로 보면 좀 낯서니까 네, 그림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년간 주가 움직임 보시면 이런 움직임을 지금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전부 다 하방압력 받아서 주가가 네. 하락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큰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XM이 40% 이상 상승하고 있고 IGE도 35%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서 천연자원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지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올해 들어서 2022년 누적 주가 수익률 살펴보면 XME가 30%, IGE 26%, 그리고 SLX가 18%, GUNR이 15% 정도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전쟁 상황이 뭐 단기간에 끝나더라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따라서 원자재에 대한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 그 상방 압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차트로 놓고 봤을 때 네. GUNR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상대적으로 좀 크게 네, 보이고 또 XME가 지금 5개 ETF 중에서는 최근 5년간의 수익률 평균도 괜찮고 네. 최근 또 단기간으로 3개월로 봐서도 괜찮은데 그쵸. 그 XME가 가장 매력적인 건 지금 보면 가장 많은 운용자산 규모는 GUNR인데 GUNR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에너지 기업들을 보유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최근에 네.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운용자산 규모도 많이 커진 것으로 최근에? 보이는데요. 그래서 사실 국내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가 눈에 잘 띄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대신에 XME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팬데믹 이후로는 꾸준히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소개해드린 ETF 중에는 XME가 그래도 그나마 변동성이 좀 가장 적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IGE를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뭐 관련된 천연 자원의 가격의 급등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죠. 또 뭐 선물 관련해서 투자도 하시고 네. 그럴 텐데 지금 평균적으로 뭐 5년의 흐름 봤을 때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네. 안정적인 10% 이상의 수익을 그렇죠. 평균적으로 낼 수 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참고해서 네. 보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ETF 관련해서 오늘은 천연 자원 관련된 ETF 소개해드렸고요. 지금까지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